안녕하십니까. 저는 ACC 솔루션 대표 이한입니다. 초저성장 시대에 지속 성장하기 위한 대안이 무엇이냐,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 대안으로서 트렌드 영업을 시도하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성장 시대에 제조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수록 기회와 위협은 공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다 볼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대적인 흐름, 이 트렌드와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과를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대적인 흐름의 가장 큰 트렌드는 인구 구조 트렌드인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산업 구조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구 구조가 바뀌는 트렌드와 산업 구조가 바뀌는 이 트렌드 속에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소멸과 생성이라는 현상, 또 하나는 쇠퇴와 성장이라는 측면. 이런 것들이 양극적으로 나타날 텐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첫째가 이제 인구 고령화 문제입니다. 인구가 고령화되면 노동력이 부족하게 될 것이고, 제조업의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생산성은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이 인력 의존형 산업은 자동적으로 소멸되겠죠. 그러나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소멸만 되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산업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령화된 인구를 위한 제품 수요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의료기기라든지 또는 뭐 바이오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또 편안하고 사용하기 쉬운 소비재 등등이 반대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속에는 소멸하는 형태도 있고 새로운 변화의 트렌드에 맞는 영역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면을 같이 좀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 예를 들면 저출산율이라고 하는 트렌드는 전체적인 인구 구조 트렌드이죠. 결국 노동인구가 감소가 되면서 인력 부족의 문제가 심화될 것이고, 그것이 인건비 상승과 제조업의 증가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가 되면 도시화가 증가되겠죠. 제조업의 지리적 배치와 공급망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영역이 될 것이고, 도시 중심의 소비 패턴이 변화가 일어나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로지스틱스나 배송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기회를 잡는, 그래서 새로운 물류 방식, 긴급 배송, 적시 배송, 이런 것들이 경쟁력의 하나의 또 항목으로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측면은 이제 외국 노동자들이 늘어나잖아요. 외국 노동자들이 제조업에서 점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 외국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문화적 배경이 바뀝니다. 그들의 종교라든지 식생활이라든지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영역들을 노동자를 통합하는 관리, 전략, 다양성에 대한 어떤 대응력,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트렌드에 맞는 대응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네거티브한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영역은 뭐 자동화라든지 로봇 기술 부분은 점점 증가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연한 근무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온라인 근무라든지 원격 근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뭐 IT 시스템, 이런 것들은 더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 개개인의 백인백색에 대응을 하기 위한 인사이트를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소비 계층별로의 제품들, 이런 것들이 출시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니즈에 맞춰서 환경을 고려한 제품들이
출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트렌드를 통해서 보는 하나의 빛과 그림자인데, 이거를 자사 비즈니스 모델에 대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가 소비 트렌드 안에 있는 거냐, 아니면 그 트렌드를 벗어날 수 있는 거냐, 벗어난다면 얼만큼 벗어날 수 있는 거냐, 이런 측면에서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 포인트와 시점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산업 구조의 트렌드이죠.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가 내연기관이 전기자동차로 바뀐다든지, 반도체가 메모리에서 비메모리로 바뀐다든지 하는 산업 구조에 커다란 그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성장이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어렵고 힘든 것만은 아니에요. 그 속에서 기회를 잡고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제조업을 보면은 전기자동차라든지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아주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화석연료를 줄이고 친환경적인 대안으로서의 전환이기 때문에 수요는 점점 늘어날 거라고 봐지고, 이런 늘어나는 이 영역과 내 비즈니스 모델과 관계가 있냐 없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성장하는 기업은 이제 재생 가능 에너지 장비 제조업체들이 성장하고 있죠. 태양열 패널이라든지 풍력 터빈이라든지 이런 재생 가능 에너지와 관련된 기계 또는 제조 같은 것들은 지속 가능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글로벌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바이오 기술과 관련된 제조입니다. 의약품이라든지 백신이라든지 바이오 물질들, 이런 것들을 포함한 바이오 기술들에 대한 제품 개발, 제조,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혁신과 급속한 성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반도체하고 전자부품 제조죠.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 기기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IoT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 성장 발전이, 이런 기술 발전이 반도체의 수요를 증대시키고 있고, 또 고급 전자부품의 수요를 증대시키고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3D 프린팅 분야와 맞춤형 제조죠. 그러니까 소규모 맞춤형 생산 및 복잡한 부품 제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는 3D 프린팅 기술은 갈수록 이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면서 성장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성장 시대 이런 산업들은 계속 성장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쇠퇴하고 있는 제조 분야를 보면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는 쇠퇴를 하게 될 겁니다. 내연기관의 자동차 제조는 쇠퇴가 가속화될 거는 불보듯 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석탄 및 화석 연료 관련 제조도 아마 쇠퇴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재생 가능 에너지로 이제 전환이 되고, 석탄이나 석유 정제와 같은 전통적인 화석 연료 산업들은 쇠퇴 일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일부 중공업 및 기계 제조 부문도 쇠퇴할 것입니다. 고비용 구조라든지 저효율 구조, 또 환경 오염 문제에서 문제가 되는 그런 중공업 분야, 이런 쪽 또는 그와 관련된 기계나 제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수요가 감소할 것이고, 점점 그 비즈니스는 쇠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화학 제품의 제조죠. 환경적 영향과 공중보건에 우려가 있는 이런 영역이기 때문에 화학 제품의 제조가 이제 감소하고 있고, 특히 독성 물질이나 오염을 유발시키는 제품은 당연히 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 트렌드의 변화가 시점상에 단기적으로 긴급하게 생기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 그 대세의 흐름이 그리 가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자사 비즈니스 모델을 비교해 본 다음에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영역이 몇 퍼센트 정도가 트렌드 안에 속해 있는 건지,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건지 쇠퇴 가능성이 있는 건지 소멸될 우려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비즈니스 모델을 재설계해가는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이제 제품입니다. 제품의 위치가 시장과 고객의 요구를 일치시키고 있는가, 이거를 비교해 봐야 됩니다. 과거에 프로덕트 아웃 시절에는 우리 제품이 좋으니까 사세요, 막 이런 요구가 있었고, 밀어내기식의 판매도 있었고, 그 다음에 홍보를 통해서 자사 거를 뭐 홍보할 수도 있었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메이커가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듣고 구매를 하는 이런 시대였다면, 지금은 뭐 SNS나 이런 뭐 정보 매체를 통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제품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사용자들의 뭐 댓글, 후기 이런 걸 통해서 제품에 대한 그 정체성, 또 수준, 품질, 레벨 정확하게 소비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졌고, 이제는 그 소비자들의 눈높이나 요구에 맞는 제품을 출시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사실은 된 거죠. 그거는 이제 사용자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시대적 흐름이 지속 가능성 있는 기업들을 육성하고 선택하게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 가고 있죠.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ESG의 요구인데, 친환경적인 어떤 원자재를 사용한다든지, 또 환경 기준을 맞춰가는 그런 관리를 한다든지, 또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통해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다든지, 최적의 물류와 배송 경로를 선택한다든지, 또 순환경제 모델을 채택을 해서 재활용도를 높이고 리사이클링을 하고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얼마나 가져가는가, 이것들을 이제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그 점수 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거래 자체가 성사가 되지 않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죠. 특히 이제 친환경 제품의 경우에는 지속 가능한 제품을 설계를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제품의 전 생애 주기에 의해서 환경에 영향을 얼마큼 미치느냐,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판매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 이런 것까지를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제품에 에코라벨링을 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제품의 포장과 광고에 환경 친화적인 특성을 기록하게 돼 있고 명시하게 돼 있고, 이것이 이제 소비자가 상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게 이런 쪽으로 이제 환경의 변화나 요구가 퍼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할 수 있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고객 경험을 중시하는 서비스 혁신이 상대적으로 대단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개인화 및 또는 개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맞춤형 제품 서비스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해졌고, 두 번째는 이제 고객 피드백 루프가 중요해졌습니다. 실시간으로 고객에게 피드백을 하고 고객의 반응을 즉각 대응을 해 가고 있다는 모습을 시장과 고객에게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멀티 채널 서비스를 통해서 온라인이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오프라인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고객의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알리고 대응해가는 이런 쪽의 그 서비스가 지금 혁신적으로 개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채널을 통해서 고객과 대화를 하고 통합된 고객 경험을 제공을 하고 제공받는 이런 구조가 되지 않으면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술 부분에서는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스마트 기술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IoT라든지 AI라든지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거라든지 제품의 사용상의 효율성을
수시로 수집을 해서 판단하고 개선한다든지, 또는 뭐 에너지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에너지 사용이나 재생 가능 에너지 운영의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기술과 혁신의 방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기업 경영이 앞으로 또 중요해졌어요. 이제 ESG 경영을 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투자를 안 하겠다는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투명한 관리나 투명하게 경영 정보를 공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지배구조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또 직원의 참여와 복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위해서 직원 교육을 얼마나 성실하게 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외부에서 알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요건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내 제품이 싸고 좋으니까 사세요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경쟁 원리만 가지고는 기업이 지속 가능성을 가져가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단속의 매출이냐, 뭐 고도 성장하다가 이렇게 내려가 버리는 절벽형 매출이냐, 아니면 꾸준하게 연속적으로 생명력을 가지고 가는 제품이냐 하는 것은 성장하는 분야와 쇠퇴하는 분야로 구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지속 가능한 영역에서 얼마큼 성실하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서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그런 관점으로 한번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런 트렌드 안에 이제 트렌드와 매칭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안심하고 비즈니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 트렌드와 매칭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타겟 마케팅을 하셔야 되고, 그 타겟 마케팅 한 그 속에서 이제는 연관된 콘텐츠를 고객과 시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트렌드를 보면은 뭐 저성장 트렌드, 고령화 트렌드, 디지털 트렌드, 양극화 트렌드, 인공지능 트렌드, 자율주행 트렌드, 뭐 대체 에너지 트렌드, 자동화 트렌드, 이런 것들이 작금에 나타나고 있는 거시적인 트렌드란 말이죠. 이런 속에서 기업들이 이제 타겟 마케팅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 내가 진입하고 싶은 영역을 어디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을 하는 건데, 공통적인 방향성과 요점을 말씀을 드리면 개인화와 맞춤화 쪽으로 갈 것입니다. 이제는 백인 백색에 대응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훨씬 더 극다품종 소량으로 갈 것이고, 더 섬세하게 마케팅과 시장이 세그멘테이션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화의 트렌드가 있죠. 이제는 디지털화와 모바일과 관련된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내가 만드는 제품이 디지털화돼서 모바일 상에서 검색이 되고, 또 모바일 상에서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이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또 다문화의 어떤 문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공통점을 가져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좋은 제품 만드는 것만 갖고는 이제 어려워요. 좋고 싸고 고객이 원할 때 빨리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본질 경쟁력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자사가 갖고 있는 각종 컨텐츠를 기업과 관련된 정보라든지 제품과 관련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블로그라든지 아티클이라든지 인포그래픽이라든지 또는 뭐 유튜브 같은 비디오를 통해서라든지 각종 SNS 어떤 매체와 뉴스레터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정보를 제공해주고, 고객의 편리성과 사용의 효용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고객 만족을 끌어낼 수 있냐 없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의 전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형태가 이와 같은 형태와 얼마나 매칭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제는 그런 관점에서 비즈니스를 들여다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 성장의 모멘텀이 가져오는 저해 요인하고 그 반대 극부에서 발생하는 기회 요인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가져오는 저해 요인은 결국 노동력이나 생산성 저하나 원가 상승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적으로 기회 요인은 건강관리 헬스케어라든지 바이오 의료기술, 재테크, 서비스, 이런 여가 선용 이런 쪽의 비즈니스는 더 활성화되고 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저해 요인은 기술 혁신이 정체되는 게 이제 저해 요인이라고 보는 거죠. 기술 발전을 둔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생산성이 떨어지고 또 신제품 개발이 둔화되면서 투자가 정체되고 또 성장의 기회가 줄어드는 거죠. 이것이 이제 현재 생기는 저해 요인이지만 기회 요인은 그래서 기존 기술을 보완을 하며 신공법을 혁신을 하게 되면 또는 기존 사업의 프로세스를 바꾸면 거기서 이익 창출이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효율 증대로 나타남으로써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기술 혁신 정체가 마이너스 요인만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경제적 불평등이 또 모두 성장의 저해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소비 투자의 위축을 가져오면서 부의 편중화를 통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구매력은 취약이 돼서 시장은 축소될 것이고요.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쪽에서는 그래서 교육과 기술 트레이닝 기회는 점점 늘어날 것이고요. 교육 기술 산업은 오히려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사회적 기업이나 책임 투자 영역이 점점 증대되면서 그런 부분과 관련성을 가져가게 되면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집니다. 또 글로벌 경제 위기와 이제 저금리 현상도 하나의 성장의 저하의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 결국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든지 투자의 수익성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그것이 자산 버블로 나타난다든지 금융시장의 그 불안정성이 지속화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저의 요인이라면 반대적으로는 기회 요인은 투자 환경이 오히려 저금리로 인해서 유리해졌고요. 부동산과 재생 가능 에너지 영역에서는 또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인프라 개발이라든지 구조 혁신 영역에서는 더 활발한 성장이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 트렌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저해 요인 이면에 반대급부의 기회 요인이 존재한다는 걸 보고 그 영역을 유심히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쪽을 진입을 하도록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성장 시대에 대한 두 번째는 트렌드 영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트렌드 영업의 방향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고객 중심의 접근을 강화해라. 과거에는 고객의 니즈에 대응하는 쪽에 영업을 했다면 이제는 반대로 고객의 요구와 선호 이것이 또 DMU 페인 고객의 고민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맞춤형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를 개발하고 고객의 경험과 고객의 요구와 고객의 걱정거리 이런 그것들을 오히려 자사의 제품 개발과 개선의 기회로 삼고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접근해가는 고객 중심의 접근 영업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혁신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ESG는 대세입니다. 환경과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거라든지 그에 관련된 서비스를 개발하는 거 그로 인해서 자사의 브랜드 가치, 상품 가치도 중요하지만 자사의 브랜드 가치를 더 향상시키는 거 그걸 가지고 이제 새로운 고객을 발굴해가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쇠퇴하는 영역에서 벗어나서
지속 가능성 있는 영역에 초점을 맞춰서 혁신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분야의 마케팅과 영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세 번째는 미개척 시장과 새로운 성장 기회를 발굴해야 됩니다. 자, 소멸과 생성, 쇠퇴와 성장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키워드 속에서 소멸되고 있는 영역에서 아무리 수주를 받아와도 의미가 없죠. 이제는 새롭게 생기는 영역으로 진입하셔야 되고 또 성장하는 영역에서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새롭게 생기는 영역, 성장하는 영역, 또 성장하는 시장, 성장하는 국가 이런 쪽의 새로운 지역, 미개척 영역을 관심 있게 보여야 되고 거기서 성장의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로컬라이제이션의 트렌드가 있죠. 미국이 리쇼링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생산을 자국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과 원자재는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또 기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의 변화에 일치시키는 그런 제품을 개발해가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아서 이제 비즈니스를 유지를 해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하게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는 이런 수동적인 자세 영업보다는 적극적으로 시장과 고객을 파고들고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조건을 만들고 그리고 성장 가능한 또는 진입 가능한 그리고 이제 기회가 있는 이런 시장을 찾아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 이런 트렌드 영업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졌다고 말씀드리고 영업의 관점과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트렌드 영업의 요점은 네 가지인 거죠. 소멸과 생성을 구분해 말하는 겁니다. 현재 시장에서 소멸되는 영역에서 벗어나서 생성되는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쇠퇴와 성장을 구분하라는 겁니다. 쇠퇴가 되고 있고 줄어들고 있는 영역에서 성장하는 영역으로 시프트하라는 겁니다. 관심을 바꾸고 그쪽으로 자원을 재투입하고 마케팅 방식을 바꾸라는 거죠. 세 번째는 단속과 연속입니다. 지금은 수주가 있고 일거리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이게 이제 끊어질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단속이 되는 그런 수주 형태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수주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단속과 연속을 구분해 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모든 것들은 이제 고객이 변화를 이제 올바로 인지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고객의 소리를 듣고 대응하는 이런 영업은 이제 수동적인 영업은 한계가 왔다고 봐요. 고객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하는지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인지를 하고 분석을 해서 그들이 가는 방향을 인지를 하고 그들과 함께 가든지 아니면 앞서서 가는 이런 쪽의 영업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것이 트렌드에 맞춰서 쫓아가는 영업이기 때문에 트렌드 영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트렌드 영업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들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트렌드 영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